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의 새로운 채널 깡패 뉴스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보수, 우익, 우파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내려진 특명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김정은과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바보, 개, 삶은 소대가리 등으로 비유하며 도를 넘은 도발을 했지만 이 정부는 이렇다 할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납득하시겠습니까? 6월 6일 현충일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존재하고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을 추모하는 날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찌 순국 선열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한국 전쟁을 맞으면서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고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GP의 총성이 울려 퍼지면서 실제 외벽에 실탄 사격을 당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사태의 심각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에서 쉽게 잊혀지는 건 아닐지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GP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입니다. 과대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얼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군을 무시했다면 GP를 향한 총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합의였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GP에 총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총탄의 발사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고사총 발사 탄환은 총 4발이고 4발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군사적 도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 사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아군 GP 우측 외벽에 4발의 피탄 흔적 외에 다른 총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북쪽에서 볼 때 아군 GP 우측에 탄착군을 형성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GP가 1km가 넘는 거리인데 기관총으로 4발만 쏴서 4발 모두 탄착군이 형성됐다면 거의 저격수 수준이며 우발적으로 기관총을 쏴서 4발이 모두 명중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탄착군이 형성되는 건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북한은 평상시 우리 GP의 탄착군 형성을 해오고 있으며 오발 사격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대응 사격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지휘관이 교정 규칙에 따라 도발 원점인 북측 GP에 즉각 대응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지휘 계통을 거쳐 사단장까지 보고하고 사단장 지시에 따라 20분이나 지난 시점에 30여 발을 허공에 대고 경고 사격을 했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유독 북한과 관련된 해명에는 왜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정부의 최초 브리핑 시점부터 거짓투성이었습니다. 북한의 GP 총격 당시 대한민국 군은 총격을 받고 20분이 아닌 32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응 지시가 내려진 건 20분이었지만 총이 고장이 나서 12분을 더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후방부대가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에서 총이 고장나 대응 사격이 12분이나 늦어졌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에서 조사한 결과 오작동을 일으킨 K6는 공위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실전 상황이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벼이 넘겨서는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우발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탄착군 형성이 불가능하기에 정확한 조준이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북한 소형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군이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이번에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 군 경계망에 심각한 허점이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은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불과 1년 만에
서해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이 좋아 1년이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데요. 중국인 밀 입국자 8명이 탄 보트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충남 태안 의왕리 방파제에 도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보트는 레이더에 6번, 복합 감시 카메라에 4번, 열상 감시 장비에 3번까지 군 당국에 모두 13번이나 포착됐지만 군은 이를 밀 입국선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각각의 장비 운용병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낚싯배 등으로 오판하면서 밀 입국 추적에 실패했으며 녹화된 해안 레이더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소형 보트로 추정 가능한 영상이 포착돼 있었지만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보트로 착각하여 별도로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말로 변명을 하고 포장을 하더라도 중국인의 서해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서 군의 해상 경계는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던 것입니다. 중국인 밀입국 가정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오인하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공교롭게 감시 장비는 고장나 있었고 군과 해경의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4월에도 군이 초동 대응에 실패하며 소형 보트를 탄 중국인 5명이 서해를 통해 국내에 유유히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안 레이더가 보트를 3차례나 식별했지만 감시장비 운용병의 실수와 TOD 녹화 기능도 5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두 차례의 중국인 밀입국이 아닌 수차례 북한 간첩의 밀입국이 이뤄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욱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태안에서 밀입국용 보트가 발견된 것만 3번으로 군 경계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일부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에 밀려 고무보트가 떠밀려 올라가면서 거주 주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경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나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군은 이번 밀입국자들과 관련하여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밀입국을 시도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군은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해안 지역을 정밀 분석해 취약 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색 정찰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믿음조차 생기지 않는데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만을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삐라를 아십니까?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지방 곳곳에서 삐라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탈북민 단체들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글이나 사진을 인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담화를 내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문재인 정부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남한 집회 사격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명조차 듣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완벽한 대북 저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법 개정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전단 금지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고 법률안 행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자 통일부를 포함하여 군까지
일사천리로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간단체가 대북 의사 표현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백해 무익한 안보 위해 행위로 규정하며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치중한다고 해도 제3국에서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게 된다면 이것만큼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에 이어 이제는 김여정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의 국격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